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인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존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수원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대안생활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군. 아니, 약간 교양 프로 진행자처럼 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좀 하이톤으로 가야 돼서요. 아, 근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궁금한 게 아주 많은 환경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장님 짱팬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1일 MC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아이돌 같은 우리 국장님의 아, 이런 하루? 식으로 매기는 프로그램이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국장님의 하루 함께 보시죠. 뿅! 네, 생존TV 이번에는 환경운동가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에 대해서 굉장히들 오해하고 계신 것들도 있고, 혹은 잘 모르고 계신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밀착 취재 형식으로 아주 진솔하게 환경운동가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할 건데요. 제 자리인데, 제가 명색이 사무국장인데 제 자리가 거의 탕비실입니다. 조직에서 저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을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사무실이 썩 덥진 않아서. 뭐예요? 그래서 혼자 뭐 하시는 한님도 같이, 이거 카메라예요, 카메라. 카메라? 한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요? 네, 우리 생존TV 네. 환경운동가 브이로그 한다고 했던 거. 아 그래요? 네, 오늘부터 할 거라서. 제 자리는 없는데? 이제 사무국장이잖아요. 아 여기 사먹자. 사먹자. 보니까 뒤에 등장하신 분은 누구시죠? 아 저입니다. 영상 보니까 두 분 굉장히 친해 보이시네요.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의지하는 저희 활동가입니다. 박한 활동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한입니다. 와. 와, 이분한테 이런 리액션이 어울리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것만 해요. 그렇다면 수원환경운동연합의 두 분 모두 소개해 주셨는데 수원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자면, 이제 뭐 자연생태 분야가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기후에너지 문제 분야가 있는 거고, 생활환경 분야가 있는 거고, 환경교육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원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은 원래 교육팀으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다가 교육팀이 굉장히 역량이 높아지면서 교육센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환경교육센터가 이제 부설기관으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육 일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 활동이나 시민 캠페인 활동, 그리고 생활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 감시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생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한 활동가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원의 4대 하천의 이제 구조물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도 하고, 거기 이제 자연 식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조사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도출되면은 정책으로 또 풀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다음 브이로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제 자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실 텐데, 네,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것이 안 쓰는 건데, 제가 이제 회계에 맞출 때 저는 아직도 구장님! 일을 밀렸는데? 우리 소식지 작업. 에? 지금 월 말이라서 소식지 작업. 아, 월말이에요? 네. 잡지 넣어야지. 아, 회원님 기다리세요.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아, 뭐. 이거 제 자리 소개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이건 했어요? 코털 깎기? 꽃피도 깎고요. 네, 보시면 시간 칫솔도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게 뭐죠? 여기서 못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렇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님들한테 소식을 보내드리는데, 그 우편 작업을 오늘 해야 돼서. 지금은 길동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5, 6월에 발행했던 길동무예요. 이 길동무는 저희 이거 함길이랑 같이 보내드리는 소식지입니다. 함길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는 거고 이 길동무는 직접 편집하고 직접 쓴 내용입니다. 우리 단체 소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국장님! 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알았어. 이거 그만해요. 이거 촬영하는 거 안 보여요? 저희 수원 소식, 우리 단체 소식을 들어보시려면 이 길동무를 꼭 봐주세요.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작업하면 되죠 이제. 네. 매달 이거 되게 많죠? 그러게요. 좀 줄이기로 했는데도 줄지가 않네. 근데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거요? 아 그냥 궁금해서 아니, 그러는. 촬영 4시간이면 끝나요. 같이 하자는 얘기죠? 아니, 없어도 돼요. 바쁘면 뭐. 할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바빠요 제가.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책상 소개와 소식지 작업까지 보았는데요. 아까 보니까 길동무라고 굉장히 약간 이름이 되게 친근하네요. 약간 네. 검정고무심에 나올 것만 같아요. 검정 고무신. 그렇군요. 여러모로 서운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길동무는 그 저희 단체가 발족하기 전부터 막 발행을 했었던 소식지고요. 그래서 지금 200회가 넘어요. 진짜요? 네. 우와. 매달 소식지는 발행하고 있고 그 달이나 그 주간에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을 좀 풀어서 회원님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쉬운 말로 우와. 그런 소식지예요.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맨날 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드리게요. 이게 또 있나요? 아 당연한. 그런 후원 회원 가입이 있지. 아이스크림 하나로 안 될까요? 월 10,000원인데. 월 10,000원이요? 예. 회원 담당 활동가는 이런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그쵸. 약간 영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야죠. 한마디로. 아무튼 회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가입해주세요. 망반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 일단 일정 공유 먼저 하면은 네, 하죠. 일정 공유. 저희 저는 다 써놨어요 여기다. 어디다가요? 여기다. 여기다가 네. 이거 한님이 써놓은 거구나. 내가 네. 내가 왜 이렇게 잘 정리해놨나 했네. 제가 다 썼어요. 네. 다소 저희 전기요금 사회적 대화 이제 조금 밀도 있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 사회를 해요? 전기요금 사회. 제가 발제하고 네. 사회는 환경운동 센터에서 해주시고 어. 그 희망샘 도서관 인문학 모임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날 저는 두드림 가서 할 거고 네. 그리고 저희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 때문에 1인 시위 저희가 6월 22일 날 화요일인데 그때 혹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하원이랑 같이 갈 것 같은데? 하원이랑? 하원이만 안 힘들면 뭐 네. 하원이만 좋아요. 그- 1시간? 네 1시간 오케이. 12시 12시? 네, 12시 수원역에서 뵈면 되고 우리 가습기는? 가습기. 아 가습기? 네, 가습기 살균제 1인시. 그거는 좀 남긴 했는데 10주기? 10년? 가습기 살균제 10년? 네. 하라대. 저희 AK에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번에는 좀 신박하게 롯데몰로 갈까요? 그러니까 AK,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AK 롯데몰. 너무 많이 했어요. 롯데? 롯데. 롯데는 한번 장소 그럼 미리 한번 보고 네.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 아마 줌으로 다 같이 네. 중계할 거예요. 오. 예, 그것도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없죠? 네, 없어요. 네, 저희 뭐 그 법적지 변경하는 거 계속 준비 잘하면 되는 거고. 준비 다 했어요? 은행 가야 되잖아. 은행이요? 네. 신부님 연락. 천천히 갈게요. 언제요? 제가 다 계획이 있는 놈이에요. 제가 다 계획이 있는 놈입니다. 네. 우리 이거 늦으면 우리 기본 영수 좀 안 나요? 아이, 제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 알겠어요. 우리 성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회원님들이랑. 그냥 매년 하던 건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이랑 하는 건 처음인데? 아, 회원님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지. 네. 지금 상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시간이 좀 있지 않나. 좀 안 바쁘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이러다 조금. 아니 해야죠. 아니 이해합니다. 안 무슨 갑시다. 가시죠. 아까 성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면
성면 모니터링도 하시는 건가요? 그 성면이 일단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였던 물건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위험성이 사회에 도출되면서 성면 천정 텍스를 제일 많이 쓰죠. 그 성면 해체 공사를 교육부에서 학교는 일단 다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한 해 겨울방학에만 하는데 겨울방학에 저희가 한 수원에서 거의 20개 학교 정도가 해요. 활동가들이 한 처음에는 20명이 같이 해서 한 학교씩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일정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몇몇 활동가가 다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소진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학교는 그래서 계속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은 일반 건물들도 아마 다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엄청 위험하고 이 입자가 이제 그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폐 손상을 시키는데 그러네. 이거는 날카로운 이 아주 작은 입자가 폐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청소년기에 이걸 마신 사람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곧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던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 우리 사무실에서 한 6년 일하셨나요? 네. 우리 사무실 천장도 성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 해봐야 되나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성면이에요. 100%요. 그냥 저희가 사는 공간이 또 이런 데도 다 성면으로 그러면 되어 있는 아니요. 그게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이거는 무성면인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성면이 섬유 물질인데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되게 많이 쓰였었고 천장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문이라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그 지붕으로도 많이 쓰였었어서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아마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건축자재였죠. 더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죠. 맞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더워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에어컨은 안 트시나요? 근데 에어컨은 없고요. 가끔 에어컨 바람 쐬러 1층에 가요. 정말요? 네, 그거 지금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맞아요. 우리 국장님이 왜요? 갑자기 자리 없어? 그러면 1층 가 있어요. 일층에- 한 활동가님은 이번 여름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근데 더위를 잘 안 타서 그래서 진짜 그냥 부러우시다. 선풍기만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한님은 왜냐면은 더위를 안 타요. 어떻게 더위를 안 타실 수 있어요? 이번 여름이 진짜 덥고 이번 여름. 엄청 습했는데? 그런가? 와,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 가지고 되지 않지 않을까요? 되던데? 내 바로 옆에 창문이 있는데. 오, 나만 힘들다니까요? 그러시네요. 힘들다니까요? 이거는 사무국장님만 되게 굉장히 힘드시네요. 더위 타시죠? 저 엄청 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네. 추위도 안 타요. 네? 추위도 안 타요. 이거 사람이 아니신데? 원래 뱀은 변온동물이에요. 네. 뱀띠라서. 네네네.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온도를. 근데 저희가 아무리 더워도 네. 에어컨을 잘 안 놓으려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에어컨을 놓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름이 그렇게 더우면 사람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곳들이 트니까 네. 여기에서만이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안 틀어보자. 대신에 일이 있으면은 에어컨을 틀고 있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든지 일단 여기는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는 곳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우리 한님은 아무리 추워도 패딩을 잘 안 입어요. 그게 가능해요? 패딩 바스락거려서.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해서 밖에서 난 추워 죽겠는데 한님은 네. 막 너무 태연하게 자켓 입고 막 왜요? 뭐가 추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추위를 안 타요? 했더니 가관이에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추위를 느끼지 말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 약간 산에 지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거 여기서 지금 활동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신호거든요. 사실은 장마 같은 경우에도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아주 높은 고온이 바닷물을 아주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제 오다가 비가 돼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건데 그 양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비도 많이 왔던 거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다들 뭐 아시겠지만 네. 기후 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추워지는 것도 기후 위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네. 제트 기류라는 것이 이제 북극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느슨해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와우. 그래서 제트 기류예요 이게. 와우. 제트 기류. 역시 아이돌. 네, 빨리 이제 끝내다니. 내용이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오케이. 네, 다시 브이로그 아, 네. 보시죠. 절반 받네. 전기요금 사회적 대화라는 워크숍을 하려고 수원의 기후변화 대응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에 왔어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바람개비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전기요금 사회적 대화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운동, 기후 위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기후 위기의 원인인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은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력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서 시민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그 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하고 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가 찾아가는 워크숍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은 희망샘 도서관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두드림에 왔어요.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때 저도 이 강의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전기 요금과 환경 운동 이 조합이 굉장히 낯선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는데도 물어보시는 거는 방송용인 거예요. 저는 또 뭐 우등생으로 들었는데 이거를 모르실 수 있는 생태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이런 순발력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수원에서도 오랫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저 오기 전부터 우리 선배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수원은 전력 자립도가 1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전력 자립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전력 의존도가 높고 다른 곳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끌어와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운동이 사실은 조금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 운동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데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기 관련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시민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단체들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소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기 요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 발생하는 요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책정되고 우리가 그럼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전기 요금을 좀 개편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나눠보는 워크숍을 좀 기획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문 결과를 여러분들이 설문을 해주시고 제 차례예요. 나는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지를 지금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2인 시민이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압도적으로 어쨌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해주셨고요. 안 심각하다고 해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100% 심각하다고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으셨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반을 마련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해도가 있는 그리고 원자력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다. 단가가 너무 낮다. 원전 폐기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따로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브이로그를 보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희 수원시는 현재 총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60만 메가와트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3만 4천 메가와트시밖에 발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원은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3만 4천이면은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전력 자립도가 13%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수원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것들까지 하면은
이제 전력 자립도가 조금 높아지고 거기가 좀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낮아지고 거기에 좀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였죠. 그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동부 차고지에다가 그 햇빛발전소를 또 올리는 사업을 또 했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많아질 거라고 기대도 하고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 이번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계속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0호기 태양광 발전 사업할 때도 적극 저걸 찍었어. 뭐 그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게? 뭐예요? 눈인가? 저 필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전기요금 사회적 대화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에너지 소비 도시 수원에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에너지원을 바꿔나가는 일을 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아껴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 안 끄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 깜짝아. 에어컨도? 깜짝 놀랐네. 생각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방송이었구나. 33살 박한 씨는 생계를 위해 1인 시위를 한다. 집에 있는 아이를 둘 수가 없어 데리고 나왔다. 네, 오늘은 그 1인 시위를 하러 왔어요. 후쿠시마에 지금 일본 정부가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다고 해서 방류한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시작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시민들이 지금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담당인데 제가 조금 늦었는데 우리 활동가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일단 뛰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헐레벌떡 이제 와요. 일단은 하원이를 보여드릴게요. 하원이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미안해 늦어서. 우유를 줄까? 삼촌 한 입만. 우유는 아빠도 안 줘요. 야 삼촌도 한 입 줄 수 있잖아. 둘이 있는 게 좋은 게 안전상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 뭔가 더 용기가 나. 그쵸. 특히 여성 활동가들은 진짜 수원역에서 하면은 막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쭈님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시간이 빠르네. 주세요. 후쿠시마 2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들을 해양 방류하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었죠. 실제로 방류를 했죠. 했죠. 네, 했죠. 하고 있죠. 저희가 일본 대사관이 수원에 있는 건 또 아니라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랑 이걸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해서 올림픽 전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사실 지진 안전지대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도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모든 시민들의 시선이 사실은 원전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 말은 시민들도 아는 거죠. 후쿠시마로 그 학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고, 원전은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또 끊임없이 그 밝혀지고 있었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나라라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날 거예요. 경상도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떡해요? 그럼 한님께 여쭤봐야겠네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환경운동 단체로서 계속 탈핵을 이야기하고 시민분들께 이런 위험성 같은 것도 이야기하면서 대체할 에너지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야죠.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서 삼중수소가 계속 누출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아예 오. 정부 차원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수십 년 동안 삼중수소가 누출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일본이 막 후쿠시마 해양 방류 한다고 하는 게 것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누출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먼저 생각보다 많이 부실하거든요. 전에는 막 2m 막 그 정도의 공극이 발생되기도 했어요. 공사 부실로 인해서 핵이 막 안전하고 막 완전 신의 물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는 걸 저희가 알리고 정부 인사들도 좀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시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끊지도 않고 문장이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어요? 활동하잖아요. 리액션 요정이시네요, 진짜. 네, 아니 머릿속에 이미 그게 이 대본이 있으신가 봐요. 전 원래 환경 전공자였었는데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회사에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저는 들어가서 환경영향을 내가 최소화하겠다. 사람들이랑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그냥 수치로만 막 베어냈던 나무가 한 수십만 그루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베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했던 개발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더 막을 수 있는 뭐 정부의 뭐 법을 바꾼다던가 인식을 바꾼다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영향평가를 잘해서 되는 건 아니겠다. 그래서 나와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건 쉬워도 직접 행동으로 그쵸.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환경운동가한테 이런 생태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게 조금 좀 그래요. 오늘 1인시에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나온 지 10년. 여기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PB 상품으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죠. 참으로 씁쓸합니다. 나 진짜 숨길 뻔했어요, 근데. 진짜 숨길 뻔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줌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거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 같이 하는 거예요. 엄청 많네? 요새는 요렇게 5G 시대에 요렇게들 한다고요, 이게. 아 진짜네. 예. 뭐야? 전주? 아니, 뭐야, 광주? 엄청 많네요. 음소거 하고 얘기하세요.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내가 지금 딴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매번 딴짓 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꺼놨잖아요. 아니, 알겠어요. 킬게요. 자, 켰습니다. 됐죠? 이렇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수원은 롯데몰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내가 진짜 나 딴짓 하는 줄 알고 숨겼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우 나도 깜짝 놀랐네. 네, 한님이 좀 이렇게 그럼 들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 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불렀어 경주가. 네 저희 수원이에요. 안녕. 이게 이날은 어떤 시위를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4년부터 만들어졌었던 가습기 살균제. 이게 2011년 8월 31일에 정부에서 이거 진짜 유독하다라는 중간 발표를 했었어요. 그 10주기를 기념해서 이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이 참여하셨고 가습기 살균제 이게 피해를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단계도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게 판매 중단이 11년 11월 그쯤에 했거든요. 네. 근데 94년부터 썼던 사람이 지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폐 손상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망자가 막 1,400명 정도가 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피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 숫자가 네. 사실은 한 65만 명 대략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추산했냐면 신고한 사람 대비 피해율과 전체 사용한 사람 대비 이제
피해자를 추산을 한 거예요. 근데 65만 명이라는 65만 명, 60만 명 가량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어마어마하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법적 책임을 많이 못 물리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큰 참사인데 말이에요. 엘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셨는데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 가습기 살균제가 맨 처음에 SK 그때 당시 유공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되게 잘 팔린 거예요. 이 병뚜껑만한 거 조금만 딱 넣으면 가습기를 안 씻어도 된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SK가 만들었던 걸 막 옥시에서도 만들고 이마트도 만들고 막 애경도 만들고 여기 롯데도 자기 PB 상품을 막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업체들이 만들었는데 좀 롯데몰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 롯데로 가자. 그래서 롯데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통업체들에서도 너도 나도 만들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게 무해하다고 아주 잘못된 정보를 흘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유해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파한 건가요? 미국에서는 아예 이 물질이 유해하다 가서 뭐 분사하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 호흡기 계통으로 흡입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 거죠. 왜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돈이 되니까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밖에 안 팔았어요. 이거. CMIT, MIT라는 물질 그리고 PHMG 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던 건데 그게 뭐 어떤 나라에서는 살충제로만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생활 안전 문제, 생활 화학 물질 문제에 되게 경각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 스프레이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논의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 활동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의 관심, 즉 시위나 의견 표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기업의 의지와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라고 해서 영상을 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은 진짜 필수로 필요하고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이 사건이 더 슬픈 거는 네. 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더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아파요. 네. 원인을 모르니까 왜 아프지 이러면서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더 쓴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가 환경 관련한 참사들이나 이 피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수록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경우에도 산모나 영유아들 그리고 태아들이 피해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이 쓰더라도 피해를 받는 그 정도는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들이 내가 나의 가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정말 안타깝죠. 지금까지 브이로그 너무 잘 봤고요. 혹시 브이로그 촬영해 보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우리 나눠볼까요? 많이 등이 굽어서 네. 불쌍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진짜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아쉬운 건 저 일들을 할 때 항상 같이 준비한 분들이 계시고 거의 자료 준비부터 해서 조직까지 다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요만큼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많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로 찍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실제로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 YWC, YMCA, 그리고 최근에 발족한 수원에너지협동조합까지 이 모든 분들의 이 로고가 많이 안 담긴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있는데 영상 딱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또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들고 다음에 저도 다시 초대해 주실 거죠? 1순위죠. 아싸. 네. 많이 알리고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활동 너무 아. 기대돼요.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때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핵발전소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엄청 가공할 만한 피해를 끼치는 걸 보면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생활협동조합 이라는 대안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가 환경 운동가, 시민 운동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의문을 너무 제기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광장에서도 답을 안 해주고 그 어디서도 답을 구할 수가 없었을 때 차라리 이렇게 좀 더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환경운동가로 마음을 먹게 됐었습니다. 저는 정말 산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수리산 올라가서 막 가재도 잡고 막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달라진 거죠. 산의 계곡물이 마르고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게 1990년도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라는 관심이 있다가 그래서 환경대학교도 환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회의감을 느껴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죠. 저는 실제로 배달을 거의 안 시키는 편인데요. 1년에 한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보통은 직접 걸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약간 이런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저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도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환경운동가세요. 대단하시네. 정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배달 안 시키고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이미 있는 편리함을 안 쓰는 것부터 그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환경 운동인 거예요. 와. 오늘부터 환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실천 같이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세요. 같이 해주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국장님 나오면 한 구독자. 200 찍을 수도 있어. 아유 120만.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나 밥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고기? 소고기 좋습니다. 근데 비싸서가 아니라 이게 소고기가 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또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거 뼛속까지 환경 운동 가야 돼? 그러니까 비싸서가 환경을 생각해서